주로 그 특강 같은 경우는 학원에서도 동영상 촬영을 잘 하지 않는 문화가 자리를 잡고 있더라고요. 제가 학원가 들어오니까. 왜냐하면 그 강사분들이 정규 수업 말고 특강할 때 있죠. 특강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의 어떤 그 노하우가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촬영해가지고 막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고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한다고 들었어요. 저는 안 그러는데 주로 다른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화가 그렇게 형성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특강 같은 경우 촬영을 잘 안 하더라고요. 학원들마다 대부분. 여기도 안 하네요. 그래서 뭐 촬영 없답니다. 촬영 없답니다. 근데 이제 뭐 어차피 강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료가 중요한 거죠. 자료가 스스로 공부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 근데 이거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뿌리고 하지 마세요. 뿌리고 하지 마세요. 이미 뿌리셨어요. 그럼 뿌리시려면 여기 밑에 제 이름도 같이 뿌리세요. 밑에 이름 넣어놨잖아요. 밑에 이름도 같이 뿌리세요. 뿌리시려면요. 자, 가등기 보겠습니다. 자, 논점 18번째입니다. 자, 가등기라고 하는 거는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순위 보존. 예를 들어서 매매 계약이 있었고, 자,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이 있었고, 을이 매수인이니까 이제 이전 등기를 받으셔야 되는데 현재 지금 당장 이전 등기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일단 가등기 해놓는 거죠. 가등기. 자, 근데 문제는 가등기가 격려돼 있다고 해서 어떤 실체법상의 효력은 없습니다. 가등기가 돼 있다고 해도 현재 여전히 누가 소유자죠? 갑이 소유자예요. 갑이 소유자. 자, 현재 여전히 소유자는 어디까지나 갑이기 때문에 가등기가 격려돼 있다고 해도 갑이 얼마든지 병하고 매매계약에서 이전 등기 해줘버리고 팔아먹을 수 있다는 거죠. 팔아먹을 수 있다. 가등기가 돼 있어도 얼마든지 소유권을 넘길 수 있다는 겁니다. 실체법상 효력 없다. 그럼 을은 가등기 돼 있는데 왜 소유권 넘기냐? 이거 말소시켜라. 을이 병한테 말소하라고 청구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할 수 없어요. 실체법상 효력이 없어서. 자, 그리고 갑상대로 어떤 권리, 이전 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되지도 않아요. 추정력도 없어요. 가등기는. 가등기는 실체법상 효력도 없고 추정력도 없지만 가등기는요. 순위를 보존하는 효력이 있어요. 순위를 보존하는 효력이 있는 거죠. 순위 보존 효력이 있다. 그럴라고 가등기 하는 거죠. 그죠? 그럴라고 가등기. 자, 그래서 순위를 딱 보존하고 있다가 나중에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 하죠. 이때 본등기 청구는 을의 본등기 청구는 현재 소유자 병한테 해야 됩니까? 갑한테 해야 됩니까? 누구한테 본등기 청구해야 되죠? 가등기 당시 소유자. 가등기상 의무자인 갑 상대로 본등기를 청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본등기를 갑 상대로 청구해서 을 명의로 이전 등기 격려되면은 결국 요 시점에서 물권이 변동되죠. 여기서 물권이 변동된다는 거는 을이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거죠. 그죠? 소유권 취득. 소유권을 취득한다. 을의 소유권 취득은 가등기상 당시로 돌아간다, 안 돌아간다? 소급한다, 소급 안 한다, 이거. 이거 소급 안 해요. 소급 안 해요. 소급하지 않고 본등기부터 을이 소유자라는 거죠. 본등기한 그 시점서부터. 가등기 당시로 소급하지 않는다. 자, 근데요, 물권 변동은 소급하지 않지만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를 따르죠. 그래서 순위는 소급한다라고 하셔야 돼요. 순위는 소급한다. 예. 작년에 제가 그 어떤 지역에서 강의를 했는데
그 학원, 제가 강의했던 학원 옆에 또 다른 학원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제가 강의 안 하는 그 학원에 제가 놀러 간 적이 있어요. 네. 놀러 갔거든요. 근데 제 자료를 보고 있더라고요. 공부한 사람들이. 네? 너무 뿌듯했어요. 너무 뿌듯했어요. 충격적이었어요, 진짜로. 진짜예요. 네? 요약집을 제 걸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이 자료 전 버전. 네? 그때 재작년이었으니까. 그죠? 네, 그걸 보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봤어요. 그렇게 공부하는 걸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공부하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누구시냐고 이렇게. 네? 이 자료 어디서 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 친구가 저기 옆에 학원 다니는데 거기서 저기 받았다면 상에 드릴까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왔죠. 그래서 그러시냐고. 네. 네, 갑자기 생각이 나서요. 자, 가등기 보죠. 자, 1번부터. 자, 본등기 전 효력은 어떻게 되냐? 본등기 전. 네? 자, 가등기는 그저 순위 보전적 효력만 있다는 거죠. 순위 보전. 가등기만으로는 이 실체법상 그거 없어요. 실체법상 효력 없음. 추정력도 없어요. 다 없다. 자, 그게 2번이잖아요. 가등기가 있다고 해서 이전 등기 청구할 법률 관계 추정되지 않는다. 3번입니다. 가등기도 이전 등기할 수 있어. 이전시킬 수 있다. 주등기 형식으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기등기 형식으로 이전하죠. 4번입니다. 가등기로 보전하려는 등기 청구권.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이 등기 청구권은요,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가등기로 담보하려는, 가등기로 보전하려는 이 청구권은요, 채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은 가등기 할 수 없어요. 채권적 청구권을 가등기 하는 거예요. 만약에 물권적 청구권이면은 가등기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물권자인데, 그죠? 채권적일 때 가등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는 거죠. 자, 내려가서 본등기 후. 본등기는 가등기 당시 소유자에게 청구한다. 2번, 순위는 소급한다. 순위는 소급한다. 근데 물권 변동은 소급하지 않는다.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본등기한 이후부터라는 거죠. 3번입니다. 가등기 이후에 이루어진 중간 취득 등기.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하게 되는 그 사이에 이루어진 등기. 그게 바로 이 중간 취득 등기죠. 이 중간 취득 등기는 어떻게 처리된다? 네, 직권으로 말소 처리합니다. 등기관이 없애버려요. 자, 이제 19번째 논점, 등기 청구권으로 갑니다. 자, 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권리자가 의무자를 상대로 해서 이전 등기 청구나 말소 등기 청구하는 걸 등기 청구권이라고 그러죠. 자, 그래서 이 등기 청구권은요, 실체법상 권리입니다. 실체법상 권리. 그래서 이번에 나오는 등기 신청 달라요. 네? 등기 청구권하고 등기 신청권하고 다르다는 거죠. 다르다. 자, 등기 청구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채권적 청구권이 있고 밑에 3번에 물권적 청구권이 있습니다. 등기 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이라는 것은 등기를 청구하는 자가 뭐라는 거예요? 채권자라는 거죠. 을이 만약에 미등기 매수인이다. 아직 등기를 격려하지 못한 미등기 매수인이다. 아직 그러면 등기를 안 하셨기 때문에 을은 아직은 채권자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미등기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전 등기 빨리 넘겨라. 등기 청구하는 거. 물권적이다, 채권적이다. 채권적이죠, 채권적. 아니면 을이 만약에 시효를 완성한 자다. 20년간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온하게 공연하게 20년 흐른 거죠? 시효 완성자. 시효 완성자가 행사하는 등기 청구권. 아직 등기하지 않은 이상은 얘는 물권자예요, 채권자예요? 역시 채권자죠. 그래서 시효 완성자가 행사하는 이 등기 청구권도 채권적 청구권이라는 거죠. 1번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고요. 채권적은. 2번에 나오는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
매매를 원인으로 미등기 매수인이 갖는 등기 청구권이란 뜻입니다. 채권적이죠. 자, 3번에 나오는 이 시효 완성자가 행사하는 거, 요것도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자, 그런데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밑에 쪽에 보시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죠. 그러면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거는 등기를 청구하는 자가 물권자라는 거잖아요. 물권자. 을한테 이전 등기가 됐다가 매매를 원인으로 을한테 이전 등기 됐다. 그러면 을은 소유권 취득을 하겠죠. 근데 취득했던 매매가 취소나 해제 등으로 인해서 소급해서 무효가 되면 을이 취득했던 이 소유권이 갑한테로 어떻게 되죠? 자동 복귀. 자, 자동 복귀가 된다는 것은 을 명의에서 말소를 해야 소유권 돌아간다. 말소 안 해도 돌아간다. 안 해도 돌아가는 거죠. 말소 등기를 하지 않아도 소유권은 돌아간다. 그래서 등기 명의자는 현재 을, 하지만 소유자는 갑이죠. 따라서 소유권을 회복시킨 갑이 을을 상대로 해서 내가 소유자니까 이 등기를 말소하시라고 말소 등기 청구를 할 때 당연히 갑이 행사하는 이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갑이 소유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런 경우도 있겠죠. 자, 갑이 자기 명의로 등기가 돼 있는데 자기 명의로 등기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을이 관계 서류 갖다가 서류 위조해서 자기 명의로 등기할 수 있죠. 위조해서 등기한다고 해서 을이 취득할 수 있습니까, 이거? 취득 못하죠. 취득 못하죠. 자, 그리고 을이 이거를 그대로 다른 사람한테 넘겨도 선의의 제3자한테 넘겨도 병은 소유권 취득해요, 못해요? 취득 못하죠. 여전히 누가 소유자? 갑이 소유자죠. 갑이 소유자. 왜냐하면 등기는 뭐가 없습니다. 공신력 없습니다. 공신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원인 없이 불법 말소, 불법 이전 등기가 경료됐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갑이 소유자라는 거죠. 따라서 갑이 을을 상대로 하든 아니면은 병을 상대로 하든 말소하라고 청구하는 것은 당연히 물권적이다, 채권적이다. 물권적이죠. 갑이 소유자이기 때문에. 이번에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실체관계, 실체적 소유자는 갑임에도 불구하고 명의자는 현재 을이죠. 이게 바로 실체와 명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라는 거죠. 자동 복귀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에 그 실체적 소유자 측에서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물권적이고요. 자, 3번은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 청구하는 거죠. 내가 진정한 소유자니까 이전시키라는 거죠. 역시 물권적 청구권 되겠습니다. 4번이요. 법정 지상권을 취득한 자가 소유자에게 설정 등기를 청구하네요. 지상권 취득한 자죠. 그럼 지상권자예요, 아니에요? 지상권자죠. 물권자예요, 물권자 아니에요? 물권자죠.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권이라고요. 자, 밑에 4번이요. 미등기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입니다. 미등기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 당연히 미등기 매수인은 매도인과의 사이에서 매매 계약은 체결했으나 아직 이전 등기를 받지 못한 자, 이 자가 바로 미등기 매수인입니다. 자, 그러면 이 미등기 매수인은 매도인 갑을 상대로 해서 이전 등기 청구할 권리가 있죠. 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미등기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죠. 따라서 채권적 청구권이니까 원칙적으로 소멸시효 걸린다, 안 걸린다? 걸리죠, 소멸시효. 몇 년 지나면 없어져요?
10년 지나면 없어지는 게 원칙이죠. 근데 예외적으로 10년이 지나도 소멸 안 할 수도 있죠. 자, 미등기 매수인이 목적물 인도받아 계속해서 점유 사용을 하고 있다면, 계속해서 점유를 하고 있다면 이거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중인 거죠. 이런 경우는 비록 채권적 청구권이지만 소멸시효에 걸리는 거, 안 걸리는 거, 안 걸리는 거, 안 걸린다 이래야죠. 안 걸린다.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거, 진행 안 하는 거, 진행 안 하는 거. 10년이 지나도 안 없어지죠. 자, 뿐만 아니라 을이요. 을이 병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선생님 팔게요. 쌤한테 팔게요. 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병에게 목적물을 넘겼다. 그러면 을이 점유를 하다가 점유를 병에게 넘겼다 이 말이죠. 이게 점유를 승계시켰다는 거죠. 점유를 병에게 승계시켰다. 을이 병에게 점유를 승계시킨 것도 을이 목적물을 직접 점유하는 거하고 똑같이 권리 행사를 하는 걸로 봐요. 판례에서는. 을은 아직 소유권 취득은 못했지만 마치 소유자인 것처럼 지금 팔아먹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적극적 권리 행사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넘기고 돈 받고 넘기고. 따라서 제3자한테 점유를 승계시킨 경우도 소멸시효는 안 걸려요.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은 소멸시효 걸리는 게 원칙. 걸리는 게 원칙. 자, 근데 2번에 매수인이 인도받아 계속해서 점유한다. 그러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자, 3번은 더 나가서 제3자에게 처분해버리고 점유를 승계시켜 준 거죠. 역시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중간 생략 등기. 효력부터 확인하죠. 중간 생략 등기는 당연히 금지하고 있어요. 하지 말거라. 중간 생략 등기 하지 말거라. 무슨 법에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하지 말라고. 하지 말거라. 하지만 단속 규정이죠. 중간 생략 등기 정말 많이 해요. 잘 찾아보면. 진짜 많이 한다고요. 잘 확인했다가 저 고발하세요. 고발하세요. 확인했다가. 진짜 많아. 주변에 진짜 많아요. 잘 보면. 그럼 중간 생략 등기 당연히 이제 세금 안 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죠? 자, 가박으라고 이렇게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을이 이전 등기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를 그대로 넘기는 거죠. 점유 승계시키고 등기는 갑에서 병으로 곧바로 하는 거. 중간 생략 등기죠, 이게. 중간을 생략해서 등기하는 거죠. 이거는 남는 장사죠, 그죠? 세금 안 내죠. 자, 근데 중간 생략 등기 금지 규정은 단속 규정입니다. 그래서 위반하면 처벌은 받겠지만 그 사법상의 효력은 유효다, 유효. 근데 이 중간 생략 등기를 3번에 보시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했다. 그러면 무효죠. 허중무, 허중무. 자, 중간 생략 등기를 정리할 때는요. 이렇게 2번처럼 합의가 된 경우. 자, 그리고 내려와서 3번에 보시면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나오죠. 이렇게 합의된 경우와 합의되지 않은 경우로 나눠서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면 중간 생략 등기에 대해서 갑과 을과 병, 이 3자 간에서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자, 합의가 됐습니다. 합의가 되면, 합의가 다 됐기 때문에 최종 매수인은 최초 매도인을 상대로 해가지고 직접 나한테 이전 등기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할 수 있는 거죠. 합의가 됐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직접 넘기시라고. 물론 걸리면 처벌은 받습니다. 자, 근데 중간 생략 등기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갑과 을 사이에서 매매를 원인으로 을이 매수인으로서 매도인 갑에 대해서 가지는 등기 청구권,
당연히 채권적 청구권이겠죠. 자, 그리고 갑은 반대로 을 상대로 해서 돈을 달라고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갑의 대금 청구권과 을의 등기 청구권은 매매를 원인으로 가지는 권리들이죠. 채권들. 중간생략 등기 합의하고는 전혀 상관없다고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중간생략 등기에 합의가 됐다고 해서 을의 등기 청구권이 없어지는 거, 안 없어지는 거? 안 없어지죠. 안 없어지고 가만히 있는 거죠. 그죠? 가만히 있는 거죠. 따라서 이때 요 매매에서 대금을 인상하기로 합의할 수 있죠. 대금 인상에 합의가 있었다. 그럼 예를 들어 갑이 원래는 1억 받기로 했는데 뭐 한 1억 2천 받기로 했다. 이럴 수 있잖아요. 대금 인상 합의. 그러면 병이 갑한테 땅 넘기라고 청구했을 때 이때 갑이요. 이럴 수 있죠. 야, 을이 지금 나한테 대금 인상분 2천만 원을 아직 나한테 주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돈을 아직 다 못 받았기 때문에 이전 등기 해줄 거다, 이전 등기 거절할 거다. 거절이죠. 이행 거절하는 거죠. 이게 뭐죠? 이행 거절하시는 거?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죠. 돈 안 들어오니까 나는 이전 등기 안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에요. 돈 주면 나도 물건 넘길게 이거죠. 1번. 3자 간 합의가 있으면 최종 매수인 병은 최초 매도인 값상대로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자, 2번입니다. 중간 생략 등기 합의가 있어도 당사자 간의 매매 계약에는 아무 영향 없어요. 자, 그래서 3번에 나오듯이 중간 생략 등기 합의가 있었다 해서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자, 반대로 갑이 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대금 청구권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는 거죠. 가만히. 4번. 갑은 을의 매매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을이 돈 안 줬죠. 그러면은 병에게로의 이전 등기 거절할 수 있습니다.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죠. 내려와서 3번. 중간 생략 등기에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자, 중간 생략 등기와 관련해서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로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되는 경우는 주로 다 이런 경우예요.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요. 일단 어떤 토지에 대해서 최초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 사이에서 매매 계약은 체결이 됩니다. 매매 계약은 체결됐다. 자, 그리고 을이 갑으로부터 이 토지를 사서 내가 이거를 그대로 팔겠다고 병한테 넘기겠다고 매매 계약은 체결이 역시 돼요. 을하고 병 간에도. 근데 갑에서 병으로 직접 등기를 넘기겠다는 그 합의는 되지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합의가 안 됐죠. 그럼 이때 을은 등기 청구권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갖고 있어요? 갖고 있습니까? 갖고 있죠. 왜 갖고 있어요? 매매했으니까. 채권적 청구권이죠? 누구 상대로 행사하는 거? 갑 상대로 행사하는 거. 갖고 있죠. 자, 그럼 이때 병은 등기 청구권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병도 가지고 있죠. 병도. 병은 왜 가지고 있죠? 매매했으니까. 누구 상대로? 을 상대로 가지고 있죠. 이때 병이 이 등기 청구권을 그대로 갑한테 행사하겠다. 직접 청구하겠다.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합의 안 했는데 어떻게 이걸 청구하겠습니까? 을한테만 행사하는 건데 이거는. 따라서 중간 생략 등기 합의가 되지 않은 이상은 이때 병은요. 을이 갑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 등기 청구권 있죠? 이거를 어떻게 해가지고요? 네, 대위해가지고. 대위해가지고 갑상대로 행사할 수 있죠. 직접 청구는 할 수 없고 대위 청구해야 된다. 그럼 을이 야, 그럼 내가 이 등기 청구권을 너 줄게. 등기 청구 네 줄게. 이게 바로 채권 양도죠.
채권을 양도한다. 등기 청구권을 병에게 넘긴다 이 말이죠. 그럼 병이 을로부터 등기 청구권을 받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누구 상대로 행사할 수 있는 걸? 갑 상대로 행사할 수 있는 걸 받으셨네요. 을한테. 그럼 병은 등기 청구권 2개 가지고 있네요. 그죠? 2개 가지고 있죠. 부자죠, 부자. 부럽네요. 2개, 부자예요, 부자. 이때 이 등기 청구권을 을한테 받았으니까, 을로부터 받았으니까 이거를 갑한테 과연 행사할 수 있겠느냐? 이거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받았으니까 행사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자료 보죠. 자, 1번이요. 3자 간의 합의가 없으면, 합의 없으면 순차적으로 등기하든가, 그러니까 갑에게서 을, 을에게서 병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든가, 아니면은 병은 을 대위에서 갑에게 이전 등기 청구해야 된다. 병이 갑한테 직접 청구? 그거는 할 수 없다. 2번이요. 병이 을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양도를 받으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자, 근데 문제는 갑이 그 채권 양도에 대해서 동의한다고 동의 안 한다고? 전혀 동의하지 않고 있죠. 나는 동의 안 해, 거기에 대해서. 그럼 네가 채권을 넘겨도 병이 그 채권 받아가지고 갑 상대로 행사된다 안 된다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전혀 동의하지 않고 있는 이상은 직접 등기 청구권 갑에게 행사할 수 없다. 자, 3번입니다. 3자 간의 합의가 없는데 등기가 격려됐어요. 합의가 안 됐다고요. 3자 간 합의도 안 됐는데 갑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렇게 이전 등기 해준 거예요, 병한테. 합의가 됐는데 합의가 안 됐는데. 합의가 안 됐는데. 왜 이러시는 거죠? 착해서. 그죠? 갑이 착하니까. 야, 너 바로 넘겨줄게, 내가. 너 세금 내지 마라. 세금 내지 마. 내가 바로 넘길게. 이렇게 줄게. 쏙 이렇게 넘기는 거죠. 그럼 합의도 없이 격려된 등기는 과연 효력이 어떻게 되냐? 유효라고요. 실체 부합 유효예요. 을을 거쳤다가 병한테 가든 병한테 바로 가든 결과적으로는 병한테 가야죠. 네, 그렇기 때문에 유효입니다. 유효. 자, 4번입니다. 중간 생략 등기 합의 후에 갑과 을의 매매 계약이 합의 해제가 됐죠. 이러면 3자 간의 합의가 깨진 겁니다. 그러니까 갑이 병한테 이전 등기 이행을 거절할 수 있죠. 깨졌으니까요. 자, 21번 논점 갑니다. 다음 페이지. 물권 변동입니다. 자, 이 물권 변동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상 출제가 됐을 때 주로 던지는 문제죠. 던지는 문제. 네? 왜 던지는 거예요? 받아서 이렇게 먹으라고, 그죠? 받아 먹으라고. 틀리면 안 돼요, 물권 변동은. 결국엔 2가지 갈래가 있지 않습니까? 등기를 해야 되는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 그리고 등기를 할 필요가 없는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으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자, 등기를 요하는 것은 법률 행위에 해당되는 것이고 대표적인 게 1번이죠. 법률 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 예를 들면 매매를 원인으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등기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번에 나오듯이 증여, 매매, 교환,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제한 물권 설정하는 계약들, 판결 중에서도 이행 판결, 그리고 공유물을 분할할 때 협의를 통해 분할을 한다. 협의랑 같은 말이 뭐죠? 협의랑 같은 말? 협의하고 같은 말은 합의예요. 자, 협의하고 같은 말은 합의. 합의를 통해서. 당사자가 이제 행위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등기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밑에 3번이요. 점유 취득 시효. 점유 취득 시효 완성을 해서 20년 채우신 거죠. 그럼 소유자가 될 수 있겠죠. 이때 소유권 취득할 때는 등기해야죠. 시효 완성자가 취득할 때. 근데 점유 취득 시효는 법률 규정이죠. 이게 예외적인 거라는 거죠. 점유 취득 시효는 법률 규정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등기를 해야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 내려와서 2번입니다. 등기를 요하지 않는 건 어떤 게 있냐? 많죠. 일단 상속, 수용, 형성 판결 경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요. 자, 이번에 판결은 형성 판결만 의미한다. 그리고 형성 판결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공유물 분할 판결입니다. 공유물 분할 판결. 3번 경매는 공경매를 뜻하는 것이다. 매각대금, 경락대금 완납하면은 물권 변동되죠. 4번 건물 신축 당연한 거고요. 자, 그리고 부합, 혼동, 용익 물권의 존속기간 만료됐을 때. 자, 그리고 8번은요.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말소 등기하지 않아도 저당권이고 뭐고 다 없어져 버리겠죠. 왜냐하면 피담보 채권이 주에 해당되고 담보물권이 종에 해당되죠. 주가 없어지면 종도 없어집니다.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거. 요건 갖춰서 다 취득하는 거죠. 법정갱신. 당연히 법률 규정이죠. 법정갱신. 왜냐하면 법정이 법률 규정의 줄임말이잖아요. 자, 10번입니다. 법률행위가 무효, 취소, 해제, 합의 해제가 됐다. 그렇게 되면 매수인이 취득했던 그 소유권이 매도인한테로 뭐가 돼요? 자동 복귀. 말소 등기 안 해도 복귀가 돼버린다. 따라서 법률 규정이라는 것입니다. 혼동으로 넘어가죠. 논점 22번 혼동입니다. 자, 혼동이라는 것은 동일인에게 양립할 수 없는 권리가 귀속되는 거죠. 혼동하고는 상관없는 권리가 두 가지가 있죠. 그게 지금 동그라미 2번입니다. 점유권도 그렇고 광업권도 그렇고 혼동하고는 상관이 없죠. 3번이요. 혼동을 생기게 한 원인이 취소나 해제로 실효됐다. 그러면 소멸됐던 물권이 어떻게 된다 그래요, 지금? 부활한다 그러죠. 부활해버려요. 부활. 예. 예. 할렐루야죠. 부활합니다. 부활. 부활하는 거예요. 여기 소급표 때문에 그래. 소급표 때문에. 자, 매매를 하고, 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을에게 이렇게 이전 등기 격려됐다. 자, 근데 등기가 격려되기 전에 이미 을이 값상대로 돈 빌려줬고, 자, 근저당 설정해 놨습니다. 근저당권자입니다. 자, 을이 근저당권자인데 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면은 을이 이 목적물에 소유권 취득을 하겠죠. 자, 그러면 근저당권자가 소유권 취득했으니까 저 자체가 혼동이잖아요. 혼동. 그죠? 그럼 근저당 어떻게 돼요? 저당권이 소멸하죠. 내가 내 부동산을 내가 저당 잡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저당 없어져요. 자, 근데 매매가 취소, 해제 등으로 무효가 됐어요. 매매가 무효가 되면은 을이 취득했던 소유권이 어떻게 되죠? 자동 복귀하죠. 말소 등기 안 해도 자동 복귀하잖아요. 그럼 을은 근저당은 혼동 때문에 없어졌고 소유권은 취소나 해제 때문에 갑한테 돌아가 버렸죠? 자, 그러니까 소유권이 갑한테 돌아간 것처럼 소멸했었던 근저당도 이게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부활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활. 그래서 부활한다는 거죠. 소멸했던 물권은 부활하게 된다. 뒷페이지. 자, 혼동의 유형들을 지금 열거하고 있습니다. 일단 혼동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 바로 2번이죠. 소유권과 제한 물권의 혼동이죠. 예를 들어 전세권자가 소유권 취득했다. 그럼 전세권이 없어지는 거죠. 내가 내 집을 전세 살 수는 없으니까요. 그럼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갑의 목적물에 을이 지금 현재 전세권자인데 전세권자 을이 갑과의 사이에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를 원인으로
을이 소유권 취득을 하면은 이거 자체가 혼동되는 거죠. 내가 내 집을 내가 전세 들어가 산다? 말 안 되죠, 그거는. 그 무슨 말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없어져야 돼요. 뭐가 없어져요? 전세권이 없어져야죠. 말소등기 해야 소멸, 말소등기 안 해도 소멸. 말소등기 안 해도 소멸이죠. 법률 규정이라서. 자, 근데 전세권이 소멸하지 않을 수도 있죠. 갑의 물건에 을이 전세 들어왔고 여기서 을의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저당권자가 들어왔어요. 그럼 이때 저당권자 병은 을의 전세권을 저당 잡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게 주등기라면 부기등기로 들어가 있는 거죠. 을구란 1번으로 전세권자가 들어가 있으면은 이 저당권자는 1-1로 들어가 있죠. 따라서 이때는 을이 갑과 매매계약 체결해서 목적물의 소유권 취득을 했을 때 원칙대로라면은 이 전세권 혼동으로 없어지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이때 전세권이 소멸해버리면은 이 저당권도 같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소멸한다, 소멸 안 한다. 소멸 안 하죠, 소멸 안 하죠. 혼동 예외죠, 이게. 그게 지금 2번이죠. 전세권이 제3자 권리의 목적이라면 여기서 제3자가 누구죠? 저당권자죠. 전세권이 제3자의 권리, 즉 저당권의 목적이라면은 이때는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당권, 전세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혼동 예외입니다. 혼동 예외. 자, 다음 유형 밑에 3번입니다. 자, 1번 저당권과 2번 저당권이 있는 경우죠. 자, 목적물 일단 소유자가 갑이라고 하고요. 자, 소유자 갑. 자, 그리고 갑소유 목적물의 을이 1번 저당권자. 그리고 병이 2번 저당권자. 이때 을이 매매를 원인으로 갑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받으면 원칙대로라면은 을의 저당권 혼동으로 소멸해야죠. 그죠? 자, 근데 여기서는 이 저당권이 소멸하면 밑에 있던 2순위 저당권이 어떻게 되니까? 순위 승진하잖아요. 그럼 을이 억울하죠? 그러니까 올라오지 마라. 비록 혼동이기는 하지만 병의 순위가 승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1순위 저당권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혼동 예외. 자, 근데 만약에 병이 갑하고 매매를 해서 소유권 취득을 한 거라면 이 경우는 뭐 올라올 애가 없죠, 밑에? 올라올 애가 없다고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없어지죠. 혼동 원칙, 저당권은 없어진다. 근데 이럴 수가 있어요. 갑소유 목적물의 1순위 저당권자 을, 2순위 저당권자 병입니다. 이렇게 있을 때 1순위 저당권자 을이요. 매매를 가지고 소유권 취득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상속을 원인으로 갑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했다. 달라요, 이러면. 상속을 원인으로 을이 소유권 취득을 했다. 그럼 원래는 을이 저당권자였잖아요. 기존에 저당권 가지고 있었잖아요. 자, 그렇다는 거는 갑상대로 뭐를 가진다는 거죠? 채권을 가진다는 거죠. 갑한테 받을 돈이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을이 채권을 가진다는 것은 갑은 뭐가 있다? 채무가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갑이 돌아가셨고 갑의 소유권이 을한테로 넘어갔는데 매매로 넘어간 게 아니라 뭘로 넘어갔다고? 상속으로 넘어갔다고, 상속으로. 그러면 상속을 원인으로 갑의 권리가 을한테 넘어갔다는 거는
갑의 의무도 다 넘어갔다는 거잖아요. 을한테. 그렇지 않습니까? 의무도 다 넘어갔다. 그럼 이 채무도 누구한테? 넘어가죠. 이렇게. 그럼 이게 채권 채무의 혼동이에요. 이게. 이거 이상하죠. 이것도. 아니 내가 받을 돈이 있는데 그 돈을 갚을 놈이 나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내가 받을 돈인데 그 돈을 내가 갚아야 된다고 지금 상속을 받아서. 그럼 채권 채무가 혼동으로 없어져요. 채권이 없어지면 저당권 반드시 없어져요. 아니 이러면 밑에 있는 애가 순위가 승진되잖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순위가 승진되더라도 채권이 없으면 저당권은 반드시 없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했다면은 혼동 예외에 해당해서 소멸 안 한다 그랬죠. 근데 뭐를 원인으로 취득하면?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면 그럼 소멸한다는 거죠. 예외 속의 예외입니다. 예외 속의 예외. 아니 근데 채무자하고 채권자하고 뭔 사이입니까 도대체 이게? 이게 뭔 사이죠 이 둘이가 지금? 아니 그러니까 뭐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아들이 뭐 상속 받았다. 그러면 아들이 아버지한테 돈 빌려줬다 이 말입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예. 아니면 형제일 수 있겠죠. 형제. 얘가 형인 거죠. 형. 형. 동생이죠. 동생. 형한테 돈 빌려준 거죠. 근데 형한테는 저당 거는 거 이상하지 않잖아요. 그죠? 한두 번 빌린 게 아니니까. 형한테 돈 빌려줄 때 저당 설정할 수 있죠. 과거에 너무 안 갚았으면. 저 같아도 저당 걸어버리죠, 이거. 돈을 안 갚으니까 나쁜 놈이. 한 5천 해먹었죠. 한 5천 해먹었어요. 안 갚았죠, 지금까지. 근데 또 돈 빌려달라 그러죠. 그러면 저당권 설정하죠, 이제는. 담보 갖고 온나. 안 가면 안 빌려줄 거다, 이렇게 하죠. 그랬는데 형이 돌아가신 거죠. 근데 형이 가족이 없었던 거죠. 그럼 그 형의 모든 권리 의무가 동생한테 가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럼 이제 혼동으로 다 없어지는 거죠. 1번 저당권자가 매매로 소유권 취득하더라도 1번 저당권 소멸하지 않는다. 혼동 예외입니다. 자, 근데 2번입니다. 2번 저당권자가 소유권 취득하면은 2번 저당권은 소멸하는 거죠. 자, 근데 3번은 1번 저당권자가 매매를 원인으로 하지 않고 지금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했죠. 그럼 없어져요, 저당권이. 자, 밑에 4번입니다. 지상권 목적으로 저당권이 있을 때. 이게 바로 지금 저당권자 병이 지상권자 을의 지상권을 담보 잡고 있다는 거죠. 을이 지상권을 병에게 양도하면 제한물권관 혼동에 따라서 저당권이 없어지죠. 자, 지금 현재 소유자가 갑. 소유자가 갑이에요. 그리고 갑 소유 목적물에 지상권자가 을. 그리고 그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뭐가 있고요? 저당권이 있고요. 이때요. 을이 자신의 지상권을 이 지상권을 저당권자 병한테 양도했다는 거예요. 그럼 병이 지상권을 취득하죠. 이러면 혼동이에요. 왜냐하면 병이 저당 잡고 있던 게 뭐였으니까? 지상권이었으니까. 근데 그 지상권이 저당권자한테 넘어갔으니까. 그러면 병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내 지상권을 내가 저당 잡고 있는 거잖아요. 말 안 되죠? 혼동이죠, 혼동. 없애버려야죠? 근데 지상권 없애면 안 되죠. 지상권 없으면 다 없어지죠. 그러니까 저당권을 없애야죠. 혼동으로 소멸합니다. 이렇게. 그죠? 혼동으로 소멸합니다. 근데 2번입니다. 1의 경우에 병의 저당권 목적으로 하는 권리 질권이 있다는 거죠. 병의 저당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 질권이 있다는 거는 병의 저당권 담보 잡고 있는 또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을의 지상권 그리고 을의 지상권을 저당 잡고 있는 이 병의 저당권을 또 담보 잡는 권리 질권자가 또 있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지금. 그러면
지상권자가 을구 1번. 이 지상권을 저당 잡는 병의 저당권은 1-1. 그죠? 그리고 그 저당권을 정이 또 담보 잡고 있다고요. 그럼 얘는 어떻게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들어갔죠. 1-1-1 이렇게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때 을의 지상권을 병에게 양도해서 병이 지상권을 취득했을 때 원칙대로라면은 이 저당권이 소멸해야 되겠죠. 근데 이 저당권 소멸하면 권리 질권도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걸 소멸 안 한다는 거죠. 혼동 예외죠, 역시. 자, 3번입니다. 1의 경우 지상권 목적으로 하는 후순위의 저당권자가 있네요. 그런 후순위 저당권자의 순위가 승진되는 걸 역시 방지하기 위해서 1순위 저당권 소멸하지 않습니다. 3번은 이거죠, 지금. 3번 다시 그리면요. 을의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 병이 있고, 그리고 을의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후순위 저당권자 또 있다는 거죠, 지금. 요렇게. 그럼 이 경우는 이제 을구란 1번이 을이고, 병 같은 경우는 1-1. 얘는 어떻게 들어가 있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을이 지상권을 병한테 양도했을 때, 병이 지상권을 취득했을 때, 원칙대로라면은 병의 저당권 없어져야죠. 그죠? 근데 여기서 저당권이 없어지면은 얘가 어떻게 하니까 또 순위 승진하시겠죠. 아, 너 올라오지 마라. 소멸하지 않습니다. 1순위 저당권. 자, 이제 자주점유하고 타주점유가 나오고 있죠. 여기까지만 보고 좀 쉴게요. 자, 자주점유, 타주점유 판단 기준 확인합니다. 자, 1번에 자주점유라고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거. 이게 자주죠. 소유의 의사가 없는 거. 3번 자주인지 타주인지를 판단할 때는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권원 성질에 따라. 자, 밑에 2번이요. 자주점유에 해당되는 거. 매매가 무효임을 모르는 매수인. 무효라는 걸 몰라요. 자주죠. 2번 경락대금 완납했죠. 그럼 경락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가겠죠. 소유할라고 점유. 자주점유. 자, 3번입니다. 점유자가 자주점유 권원 주장했는데 그 권원 자체가 부인됐습니다. 권원이 부인됐다는 건 반대 입증이 됐다는 뜻은 아니죠. 자, 다시 한번. 권원이 부인됐다는 건 권원이 주장한 게 부인됐다는 거는 뭐는 아니라고요? 반대 입증이 된 것은 아니라고요. 자주점유자로 추정을 받다가 타주점유자가 되려면은 반대 입증이 돼야 타주로 바뀌어요. 근데 권원이 부인됐다는 것은 반대 입증된 거니까 그거는 아니니까 그건 아니라고요. 여전히 자주라는 거예요. 4번이요. 불분명하다면은 자주점유 추정하죠. 자, 밑에 3번이요. 타주점유. 타주점유라는 거는 이제 소유의 의사가 없는 거. 빌려 쓰는 게 타주죠. 무효임을 아는 매수인. 자, 이번에 목적물을 팔았고 인도해줄 의무를 지고 있는 이 매도인의 점유도 타주죠. 이제 소유권 넘기셔야 되니까. 자, 3번에 임차인, 빌려 쓰는 사람. 그리고 수탁자는 명의만 넘겨받은 자죠. 역시 다 타주 점유고요. 자, 4번은 타인의 토지에 분묘 설치했습니다. 이러고 20년 흐르면 뭐가 될 수 있죠? 분묘 기지권자. 물론 뭐 지금은 안 되지만 과거에는 가능했었어요. 분묘 기지권자 될 수 있죠. 분묘 기지권이라는 건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소유하는 거,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거. 사용하는 거죠.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죠.
그러니까 빌려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점유는 타주라는 거죠. 빌려 쓰는 거니까. 지상권자나 마찬가지죠. 악의의 무단 점유자도 타주죠. 타주. 자, 밑에 점유의 전환 읽어보시고요. 뒷페이지에 3번이 중요합니다. 3번. 자,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했죠. 패소했다. 그러면 선의의 점유자였다가 악의 점유자로 바뀌는 시점이 언제냐는 거죠.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하면 원래는 선의 점유자로 추정됐다가도 패소를 하셨으니까 악의 점유자로 바뀌는 거죠. 이때 선의에서 악의로 바뀌는 것은 소재기시. 소재기시부터 악의로 바뀌죠. 자, 그리고 반대로 자주에서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 타주로 바뀌는 것은 소재기시가 아니라 판결 확정시죠. 이게 다르죠, 이게. 이거 어떻게 구별하라 그랬어요? 시읒, 시읒. 그죠? 시읒, 시읒. 어디에 시읒이 있어요? 여기 시읒 있잖아요, 시읒. 그죠? 선악은 소재기시. 선악은 소재기시. 그리고 이 티읕하고 피읕은 이제 저기 가까이에 있잖아요. 그죠? 그 판결 확정시라는 거. 판결 확정시. 자, 그래서 선악은 소재기시, 자타는 판결 확정시. 그 두 가지를 섞으니까 구별 잘 해두시고요. 자, 점유보호 청구권서부터는 좀 쉬었다가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